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안다고 가정하고 이제 시그마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뭐 공부를 해본 적은 있을 거야. 그래서 요 기호를 쓰지? 이 기호. 이 시그마는 이제부터 우리가 영어를 수학 고3까지 해서 3개를 더 배울 거야. 뭐뭐 배울 거냐면 시그마랑 그 다음에 리미트라고 있어. 그 다음에 인테그럴이라는 게 있어. 리미트는 극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은 그 적분 파트에서 쓰이는 파트인데 리미트는 LIM 이렇게 쓰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인테그럴은 S를 살짝 이렇게 얄쌍하게 쓰는 거. 이 3개 기호를 배울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거든 이제. 이 첫 번째인데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는 거고 다른 과목에서. 그런데 모두 다 성질이 똑같아. 그러니까 시그마만 잘해주면은 얘네들은 공짜야 그냥. 성질이 다 똑같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다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는 문자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1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를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지? 1부터 10까지 다 대입한 다음에 더해줘라. 다 더해줘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AK다 이렇게 되겠다. 얘는 이제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은 K 1부터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10까지 대입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 더해줘라. 썸의 의미지. 따라서 A1, A2, A3, A10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다들. 그치? 여기까지 내용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그마 성질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할게. 이제 N까지고 여기에 AK가 되고 플러스 BK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더하기를 찢어줄 수 있다는 성질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는 더하기를 찢어줄 수 있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다음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성질이 첫 번째 성질이야. 강의 오케이? 당연히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이 마이너스로 찢어줄 수 있다는 거.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리미트랑 인테그럴도 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 찢어줄 수 있는 거야. 더하기나 빼기는. 그치?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아닌 거 쓰는 거야. 아닌 거. 곱은 BK예요. BK. 얘는 절대로 이렇게 곱하기로 혹은 나누기로 찢어줄 수 없다는 거. 없는 거야. 안 돼. 오케이?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 됐습니까? 곱하기는 절대로 시그마를 각각 분배해 줄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 됐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 여기 있는 게 문자란 얘기야. K가 문자인 거야. 보이니? 강의? K는 1부터 N까지 돼 있을 때 C, 상수 C라고 써 있어. 상수 C라고 써 있을 때는 K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야? 그대로 C야. 2 대입해도 C야. 3 대입해도 C고 C가 다 전부 다 모든 항이 C란 얘기야. C를 1부터 N항까지 총 N개를 더할 거니까 2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따라서 상수일 때는 NC가 된다라는 거. 공식이라는 건 것도 없죠. 이거는.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 논리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문자가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4K 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K 제곱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안에서 곱하기를 되는 이 숫자 상수는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 즉 얘는 4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거 하나 곱하기로 써 있는 거는 밖으로 끄집어줄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럼 시그마에 대한 기본 공식들은 이게 다야. 그냥 더하기 찢어줄 수 있는 거고 빼기 찢어줄 수 있는 거고 곱하기랑 나누기는 분배해줄 수 없는 거고 찢어줄 수 없는 거고 상수는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화 시켜주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N으로 CK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 곱하기 K로 되어 있다. 그럼 C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상수만 곱하기로 되는 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나누기나 곱하기는 못 찢어준다는 거.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들 앞으로 배울 기호들인데 거의 다 비슷해. 성질이 다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시그마에 대한 내용 중에서 미안한데 외울 게 좀 있어. 오늘도 역시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시그마 공식 통틀어서 4개 정도 나왔어 지금 이렇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 자, 이거 일단은 의미부터 좀 판단을 해보자. 의미 뭐야? 하라는 대로 해봐. 여기서 1 집어넣어, 2 집어넣어, 3 집어넣어, 4 집어넣어, 어디까지? N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다 더해주라는 얘기지. 결국 자연수의 합이네.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구하는 거 너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하니? 2분의 초항하고 끝항 더한 다음에 곱하기 n 하는 거였잖아. 그치? 등차수열에서. 따라서 이 공식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공식을 쓸 거냐면 k 공식이라 해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걸 외워줘야 돼. 오케이. 1부터 자연수 n까지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강의야 괜찮니 요거?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 제곱 공식이라고 나는 이름을 붙일 거야. k 제곱 공식이라고. 얘는 의미가 뭔지 알겠지? 자연수도 제곱의 합들이야.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n의 제곱까지. 나중에 요거를 증명까지 할 거거든. 그게 수학적 귀납법 정의라고 해서 증명 파트도 이번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은 나중에 해줄 거야. 일단 외워야 돼. 공식을. 오케이? 공식을 외운 다음에 그 공식 자체를 증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귀납적 정의에서. 얘는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 6분 오케이. 6분의 n n 플러스 n 플러스 1 n 플러스 땡! n 플러스 4? 땡! 기억해봐. 배운 사람. 10은 11? 10은 10은? 아니야. 재현이 기억 안 나니? 네. 2n 플러스 오케이. 2n 플러스 1. 외워야 돼. 오늘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다.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외울 수 있겠지? 지금 외워. 한 10초 줄게. 외워. 6분의 n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 세제곱 공식은 공짜야, 공짜.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공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첫 번째 거를 제곱하면 돼. 지원이 보이니? 첫 번째 거를 제곱하면 돼. 즉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거에 전체 제곱해주면 끝나. 근데 세제곱 공식은 잘 안 나오더라고.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공식만 많이 나오고. 외워야 돼, 요거까지도.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그거에다가 전체 제곱이다. 됐지? 그리고 장담하건대 모든 학교에서 출제하는 공식이 있어, 이 파트에서. 바로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부분 분수.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부분 분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a, b분의 1 여러 가지 공식이 있거든. 부분 분수 공식에. 이거 하나만 다 풀려. 나만 믿어줘. a, b분의 1은 찢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찢어주냐? 기억나는 사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 분의 1을 해줘.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외워 지금 이것도. 그래서 이 공식 하나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공식들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하나면은 다 해결이 가능해. 됐습니까? AB 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해주고 괄호 열고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영고 거랑 그 다음에 세영고 거랑 둘 다 내가 시험을 봤거든? 시험을 봤는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구석진 부분까지 나오진 않았어. 많이 심화된 내용까지 나오진 않았어. 나는 사실 처음이잖아 내가 이번에. 그래서 좀 기출문제 보면서도 이번에 좀 어려운 게 나오려나? 그러니까 구석진 부분 독특한 게 나오려나 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 사실. 딱히 그런 건 없었어. 그래서 원래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까지 가면 좋은데 이거는 신경 안 써도 그냥 필기만 해도 아무데도 적혀있는 건 없을 거야. 3개짜리 부분분들도 가끔 진짜 전국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아니 10개 정도 내는 이런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항상 그런 학교 대비할 때는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3개짜리는 맨 마지막 거에서 맨 앞에 거를 빼. 괄호 열고 앞에 거 2개 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거 2개 분의 1 이거는 뭐 안 나올 가능성이 99%라고 보면 돼. 그 공식이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공식인데 혹시 모르니까 적어놓기는 해라. 그냥. 나중에 여유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아는 척하면 좋잖아. 3개짜리도 알고 있다 나는. ABC분의 1은 이건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혹시 근데 만약에 진짜 이상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로 풀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 기출문제들 분석하다 보면. 됐죠? 어쨌든 이 공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분수 공식 교재에 무지하게 많이 설정되어 있는 공식들이 있을 텐데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면 됐죠? 그 다음에 뭐 루트가 있는 거는 보통 유리화를 해준 다음에 지워주는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치? 그 정도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거를 할 거야. 내가 강의까지도 해야 되니까 너네 그 등비수열 활용 파트 들어간대?
원리합계. 기말 때. 아, 이번에 안 들어갔잖아. 원리합계 들어갔네. 기말 때 들어갔네. 안 들어가다. 아예 안 들어간다고? 모르겠어요. 그래? 그 지난번 문제가 혹시 있니? 지난번 프린트. 원리합계 문제를 내가 대학교 수준으로 정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써줄게. 한번 편하게 봐. 이거는 편하게 봐. 그냥 수능 문제 중에 하나다. 편하게. 자, 연이율 6%래. 1년에 6% 이자를 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매년 초인지 매년 말인지 달라.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10만 원씩, 10원씩 넣는다고 할게. 10만 원씩 넣는다. 그랬을 때 10년 후의 원리합계를 구하라. 이 문제야. 그때 1.06에 10승이 1.78로 주어져 있다. 공식 계산한 게 있는데 공식 외운 사람들은 대입하면 돼.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를 가르쳐 줄게. 학교에서 배우긴 했니? 수업했어요. 수업에 지금 기말티 나올 거야. 아마 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문제가 나오면 타임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타임 그래프를 그리는데 1초가 있다. 1초는 뭐냐면 현재 시점이야. 현재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 1년 말,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랑 오케이? 2026년 새해 1월 1일 새벽 00시랑은 시점이 어때? 같은 시점이야. 예,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나 2026년 1월 1일 새벽 00시나 똑같은 시점이라고. 맞지? 따라서 1년 지난 이 시점을 얘는 1말이라고 써도 되고 2초라고 써도 되거든? 1말이라고 써도 되고 2초라고 써도 돼. 똑같은 시점이니까. 그런데 나는 약속을 할 거야. 1말로. 그래서 1초, 그 다음에 1년으로 1말로 표현을 하자고. 처음 거만 1초로 쓰고 그 다음에 1말, 그 다음은 2말 전부 다 말로 표현해. 나랑 약속하는 거야. 그냥 3말. 쭉 가서 이제 10년 후니까 9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말이 있을 거다. 저 초가 의미하는 게 무슨? 현재 시점, 초말, 현재 초가 있고 말이 있잖아. 그럼 말은 1년 지나는 거. 그렇지, 1년 후. 맨 마지막. 그 해 마지막 년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연이율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연이율은 매년 6%씩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야. 당연히 복리입니다. 복리. 단리 아니고 복리야. 그러니까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복리야, 당연히. 그리고 기수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초불 혹은 기수불. 이걸 반대는 기말불이야. 차이점 뭔지 알겠어? 기수불과 기말불 차이점. 기수불은 매년 초에 넣는 걸 기수불이라고 하는 거고, 기말불은 매년 말에 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하는 거야.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공식이 다를 거야. 너네가 외우는 공식. 근데 난 공식 안 해요. 안 해올 거야. 너네들한테 안 가르칠 거야. 어쨌든 매년 초에 넣는지 말에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모아라. 그다음 원리합계의 의미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 오케이? 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매년 초에 10원씩 넣는다고 했잖아. 10만 원씩 넣는다고 해서 만 원씩 단위 뺄게 그냥. 10만 원씩 넣는 거니까 제일 먼저 넣는 게 언제일까? 현재 1년 초에. 이때 10만 원 넣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넣는 건 언제일까? 다음 년도. 2초지. 2초니까 근데 그게 1만 병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에 10만 원 또 넣는 거지 10만 원. 그 다음은 이때도 또 10만 원 넣는 거야. 맞지? 그럼 맨 마지막에 넣는 건 언제일까? 10년 후. 10년 후에 넣는 걸까? 기초불이야. 매년 초에 넣는 거야. 9말. 9말 이때 마지막으로 10만 원 넣고 1년 지나고 그렇죠. 이때는 그냥 내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는 왜요? 기초불이니까. 기초불. 매년 초에 넣는 거니까. 매년 초에 넣는 거니까 초에만 넣는 거야. 초에만. 그러니까 얘가 2초지 3초, 4초, 9초잖아. 그치? 10초잖아. 10초.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으로 넣고 끝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이 금액만 볼 거야. 현재 넣은 이 돈의 금액의 가치는 1년 후에 얼마로 증가가 돼 있니? 연이율 6%니까 6%가 증가가 돼 있겠지. 그럼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는 10 곱하기 1.06이라는 거 괜찮을까? 6% 증가된 금액. 그지? 그럼 이 금액이 됐는데 이 금액은 또 1년이 지났어. 그럼 이 시점에서 얼마가 될까? 이 시점에서? 10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되겠지? 당연히.
그럼 이 금액이 또 이자가 붙겠지 전체가.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이 금액은 얼마가 돼 있을까? 10 곱하기 1.06의 3승이 돼 있을 거야. 그럼 이런 규칙을 찾아봤을 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언제야? 10년 후를 묻고 있는 거니까 요 시점을 묻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때는 얼마로 바뀌어 있을까? 금액이 10 곱하기 1.06의 10승이 돼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돈의 의미는 처음 내가 지금 시점에서 1년 초에 넣은 돈 10만 원의 돈의 가치가 10년 후에 이만큼으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은 돈의 가치를 또 따져볼 거야. 얘를 이제 또 여기다 1년 지나서 그럼 얼마가 될까? 10 곱하기 얼마가 돼? 1.66의 1승이 되겠지? 이자가 한 번 붙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는 10 곱하기 1.06의 2승이 되겠지? 그럼 쭉 규칙을 살펴보면 두 번째 해에 넣은 이 10만 원의 가치가 10년 후에는 이때는 이 시점에서는 얼마가 돼 있을까? 10 곱하기 1.06의 몇 승? 9승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은 논리로 세 번째 넣은 돈 있지, 요 돈. 요 돈의 가치는 10년 후에 얼마로 바뀌어 있을까? 10 곱하기 1.06의 8승이 돼 있을 거고 규칙을 보니까 10 곱하기 이렇게 계속 돼 있네. 쭉 있을 거야. 맨 마지막에 넣은 돈 요거는 이자가 한 번 붙겠지. 따라서 뭐야? 10 곱하기 1.06의 1승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10년 후에 원리학계는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과정이긴 한데 대학교 때 이제 문과도 배우고 이과도 배울 텐데 재무관리라는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이 현재 시점의 돈의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밀어주는 거야. 반대로 미래 가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땡겨주는 그런 계산도 있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필요해. 그거는 계산이 불가능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못 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거는 문제를 못 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뭘 하면 되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밀어주는 거 만들 수 있어. 어떻게? 곱해서 그냥 1.06씩 곱해서 매년. 됐습니까? 그것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결국엔 얘를 구하면 답이 돼. 이거 딱 보니까 무슨 수열이니? 얘를 초항으로 봐봐.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이야. 그럼 초항은 뭐야? 초항은 10 곱하기 1.06이 초항입니다. 초항. 그 다음 공비는 뭐야? 이게 초항이야. 공비는 1.06이야. 그 다음 항수는 몇 개니? 11개. 1승부터 시작해서 10까지야. 몇 개일까? 10개, 10개. 제가 오케이? 10개. 끝났잖아.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외우고 있잖아. 외우면 어떻게 돼? R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A는 초항이지. 10 곱하기 1.06 곱하기 그 다음에 R에 항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이걸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물론 1.06의 식성은 우리가 계산이 불가능해. 계산기 없이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졌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공식을 몰라도 이렇게 풀 수 있었어.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이건 기수불이었고 기수불, 기초불 즉 매년 초에 납입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매년 말에 납입을 한다. 매년 말 이렇게 매년 말에 이렇게 10만 원씩 입력을 한대. 적금을 붓는데 그랬을 때 10년 후에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야. 아까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럼 매년 말에 넣는 기말불이기 때문에 처음에 넣는 시점은 언제일까? 1말, 즉 요 1년 후에 처음 내는 거야. 지금 내는 게 아니라고. 이때 10원 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때도 10원 내고 이때도 10원 내고 맨 마지막에 내는 게 이번에 언제라니까? 10말에서 내고 끝이야 얘는. 기말불이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없어. 이제 끝났잖아. 오늘 다 풀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자, 이 금액의 가치는 얼마가 되죠? 이렇게 10 곱하기 1.06이 되겠지. 그지? 그럼 쭉 규칙 따져보면 이 시점에서는 얼마가 되겠니? 10 곱하기 1.06의 몇 승? 9승이 될 거야. 2일 때 1승이니까 3일 때 2승이고 쭉. 그럼 여기 8승이 될 거야. 얘는. 이 금액을 쭉 미래 가치로 밀어주면 1.06의 8승이 될 거야. 이 금액은 10 곱하기 1.06의 7승이 될 거야. 쭉 가서 마지막은 여기 되고. 따라서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라라는 거는 이 금액을 전부 다 더해줘라라는 문제인 거야. 또 등비수열이야. 초항이 얼마이면은 초항이 10이 돼. 그 다음에 공비는 역시 1.06의 공비가 되겠지. 항수 몇 개일까? 잘 따져봐. 항수 이번에도 10개나 되겠지. 왜냐면 1승부터 9승까지인데 이건 없는 것도 하나 있으니까 총 10개. 제가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서 이제는 얘를 가지고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기말불 금액이. 근데 초가 뭐예요? 초? 어떤 거? 초?
야구할 때 초말 알지? 1회 초, 1회 말. 아니 야구를 안 봤어. 아 그래? 그럼 초말. 아니 근데 그 초가 아니라 저. 아 이거 초원 첫 번째 항. 아. 소리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그러면 10 곱하기 1.069인. 첫 번째는 여기 있잖아. 10이잖아 이거는. 그러면 마지막 항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딱 여기서 따져도 되는데 여기서 얘를 첫 번째 항이랑 어차피 얘네들 다 더해주는 거니까. 아.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놔도 상관없어. 근데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놓으면 좀 더 편하시잖아. 그치? 그래서 일부러 설정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뭐야? R 공식 외워봐. R-1분의 나 총항이 뭐야 이번에는 10만 원이지? 거기 1.06에 함수가 10개. 이번엔 얘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기수불 기말불 즉 기출불과 기말불 공식을 따로 외우지 않았어 너네.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겠지 충분히. 대신 나랑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건 타임그래프를 이렇게 써주기가 하는 거 항상. 됐습니까? 자 여기서 수능 4점짜리 문제까지 가보겠습니다. 수능 4점짜리. 자 컴퓨터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되게 좋은 컴퓨터라고 치자. 너네가 이 컴퓨터를 사고 싶어.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컴퓨터는 이제 목돈이 들어가잖아.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봐봐. 300만 원이라고 하자. 300만 원이야. 300만 원. 총 금액이 300만 원이다. 300만 원. 물건값이 300만 원이야. 물건값이 300만 원인데 너네는 현재 목돈이 없어. 그래서 이 뭐 월급 뭐 용돈 받을 때마다 매월 갚기로 했어 이거를. 오케이?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그럼 얼마를 갚으면 몇 개월 동안 갚으면 돼? 단순 계산으로. 총 300만 원이야 이게. 300만 원인데 니네가 돈이 없어. 그래서 용돈 받으면 매달 30만 원씩 준대 나한테. 내가 물건 받으려면 10개월. 그치 10개월 동안 갚으면 돼. 그치?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300만 원짜리인데 당장 준 다음에 300만 원을 받는 게 좋지. 기다려주는 건 내 손해야. 맞지 않아? 당장 받는 게 좋지. 이걸 전체적으로 밀어주면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10개월 동안 갚을 거야. 10개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게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너네가 월 얼마를 이자. 갚아야 될까? 그렇지. 얼마를 갚아야 돼? 3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나한테 줘야 돼? 낮은 금액을 줘야 돼? 당연히 높은 금액 줘야지. 그래야지 나도 오케이 할 거 아니냐. 그 금액을 구하는 게 문제야. 이게 이제 4점짜리야. 그래서 저 형보나 뭐 세형보도 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볼 때 충분히 기말것 같아. 다시 한번 문제부터 파악 잘해야 돼. 현재 시점에서 300만 원짜리 물건을 할부 구입이라고 해. 이걸 할부라는 거 많이 들어봤니? 부모님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일시불이 있고 할부가 있잖아. 그 할부야. 나눠서 갚는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그래서 무이자 할부가 어마어마한 혜택이 되는 거야. 이자 안 받고 그 금액을 단순하게 나눠서 주는 거니까. 근데 보통 무이자 할부가 그래서 안 해주지 그렇게. 300만 원을 10개월에 나눠서 갚을 건데 이번 달 말에 처음으로 돈을 낸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300만 원짜리 너네한테 주었어. 너네 이제 한 달 후부터 나한테 일정한 금액 A1을 10개월 동안 갚을 거야. 이 금액을 구하는 문제야. 오케이? 이게 나오게 되면 많이들 틀리고 헤맬 거야. 볼게. 타임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써줘. 나랑 약속한 거야 이거는. 1초, 현재 시점을 1초라고 표현하려고 항상 1년 후를 2초라고 하지 말고 1 말로 하자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뒤에는 말로 쓰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너네가 나한테 갚는 돈은 A1으로 일정한 금액을 갚는 거야. 제일 처음 내는 게 언제겠어 당연히? 이번 달 말부터 낸다고 했으니까 1말, 이번 달 말, 이때 처음으로 A가 낸 이때 물건 수령한 거고 A 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는 건 언제? 이때 낼 거야. 그 다음 또 이때 낼 거야. 그 다음 또 맨 마지막 내는 거는 이때 내고 끝이겠지? 이때 내고 끝이지 뭐. 그지? 마지막으로 갚고 끝, 거래는 끝. 자 이거는 좀 전문 용어로 금전 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 물건을 거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지금. 이 물건이 300만 원짜리를 너네가 나한테 사고 싶잖아. 그럼 나는 이걸 냅두고 너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300만 원을 내가 너네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럼 너네 300만 원을 받았어. 받고 나서 나한테 3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거야. 난 300만 원 받았지? 이거를 주는 거야. 그럼 남은 거래는 뭐만 있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300만 원이야. 이 물건이 니네가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300만 원을. 너네 나한테 갚아야 돼. 그런데 그 300만 원을 물건 사는데 줬어. 나는 그 300만 원 받았으니까 물건을 줬어. 그럼 이제 남은 거래는 뭐야? 물건 줬다니까. 300만 원. 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금액은 이거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거래는 뭐냐면 3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 물건이랑 끝났다는 얘기야. 할부에서도.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과정을 볼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지금 너네가 넣은 돈 A1 있지? 요 시점 1년 후에 요 시점에 돈을 넣었는데 얘네들의 시점을 일치해 줄 필요가 있어. 시점. 이거는 이 금액은 1년 후의 금액의 가치고 이 금액은 2년 후의 가치고 이 금액은 3년 후의 가치란 말이야. 이 금액은 10개월 후의 가치고 금액의 가치가 다 달라. 그래서 시점을 맞춰주는 방법은 현재 가치로 땡겨주는 게 있고 미래 가치로 밀어주는 게 있는데 현재 가치로 땡겨주는 건 내가 안 나온다 그랬지. 미래 가치로 밀어주는 방법이 있잖아. 이 금액을 이 시점 거쳐서 이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똑같아. 문제는 뭐야? 일단 이 시점은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1.06이라는 거 괜찮을까? 당연하잖아.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그만큼 가치가 상승할 테니까. 그치? 이 시점에서는 역시 A 곱하기 1.06의 2승이 되는 거겠지? 쭉 규칙 살펴봤을 때 1년 올해 말에 넣은 돈 A1은 10개월 후에는 얼마의 가치를 변신해 있을까? A 곱하기 1.06의 몇 승? 10승. 다시 규칙을 잘 봐야 돼. 9승. 그치, 9승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넣은 돈의 가치는 이 시점의 가치란 말이지. 그럼 이 돈을 또 이 시점으로 바꿔줘야 돼. 미래 가치로. 그럼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1.06이 몇 승이 될까? 8승이 될 거야. 이건 이 시점에서 얼마가 될까? A 곱하기 1.06의 7승이 될 거야. 맞습니까? 그럼 너네가 나한테 갚은 돈의 총 합계는 얘네들의 합계가 되는 거야. 맞지? 너네가 나한테 낸 돈의 합계는 얘네들의 합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시점을 맞춰줘야지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해보자. 초항은 얼마니? 네. A. B는 얼마니? 1.06. 항의 개수는 몇 개? 10개. 다시 초항은 A. 등비수열이지? 공비는 1.06. 항수는 10개. 등비수열 항공식 외우고 있잖아. 그걸로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여기다 쓰지 말자.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항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너네가 갚은 돈의 총 가치야. 그래서 너네 나한테 얼마 빌렸어? 300만 원 빌렸지.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되면 돼? 300만 원 되면 돼. 그치? 맞지 않아? 300만 원이 되면 돼. 여기서 오류가 있어. 찾아봐. 생각해봐. 이 돈이 300만 원이 되잖아? 그럼 누군가 손해야. 니네가 손해거나 내가 손해거나. 커야 되는 거. 왜? 이자. 그렇지. 그걸 조금만 다듬어 봐. 이 금액의 시점은 언제야? 10개월. 10개월의 시점이야. 너네가 낸 돈의 가치는. 그런데 300만 원의 가치는 언제 시점이야? 저 그치. 이때의 시점이야. 이때의 시점. 이해돼? 그러니까 이때 돈의 가치랑 이때 돈의 가치랑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틀렸지. 시점을 맞춰줘야 되겠네. 그런데 얘를 가지고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럼 뭐야? 이 금액을 미래 가치로 밀어주는 방법이 있겠네. 따라서 300만 원은 현재 돈의 가치가 1초의 가치잖아. 그럼 이자가 한번 붙겠지? 얼마가 될까? 300 곱하기 1.06이 될 거야. 이 시점에서는. 그치? 그럼 쭉 가서 이 시점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 300만 원 곱하기 1.06에 10승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300만 원 곱하기 1.06에 10승. 얘를 해야지, 그런 다음에 요 계산을 해야지 A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굉장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야. 그래서 뭐 1.06의 10승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A를 구하는 거니까 계산을 최대한 약분을 해줘. 그 다음에 나누기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해줘야지 가장 근사값이 나와. 나누기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해주는 거야. 오케이? 괜찮겠지? 요게 이해가 조금 되면 돼. 문제들은 내가 풀이를 좀 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 원리학계 문제가 나와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정말로 미친 듯이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대학 등록금이 있는데 대학 등록금이 너네가 지금 현재 고2잖아. 고2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아니다. 너네 결혼 자금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돈을 모으시는 거야. 연금을 이제 붙듯이 모으시는 거야. 너네들 결혼 자금을 위해서 30살에 결혼할 걸로 예상을 해서 매년 뭐 그래 1,000만 원씩 모으신다고 치자. 너네들을 위해서 매년 1,000만 원씩 모을 거야. 그럼 쭉 모았어. 쭉 모으다가 이제 너네가 30년이 되는 12년 후라고 치자. 12년 후에 돈의 총 금액은 이제 1억 2천이 되는 거겠지?
마치 12년 1년마다 해서 1,000만 원씩 한다면 생각만 해도 좋네, 그지? 1억 2천을 너네한테 주실 거야, 그지? 그런데 그럼 당연히 1억 2천보다 더 큰 금액이 되겠지, 맞니? 그런데 1억 2천보다 좀 큰 금액이 돼 있을 거야.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율은 문제에서 주어지고, 근데 중간에 너네가 사고를 친 거야. 그래서 목돈이 나가게 된 거야. 뭔가 사고를 쳐서 한 3년 후 시점에서 너네가 아니 사고라고 하면 좀 그렇다. 유학을 가고 싶대, 유학을. 그래서 유학을 보내주는 거야, 중간에. 3년 후에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나서. 그 유학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어간대. 그지? 그럼 그 5천만 원을 중간에 내가 모으던 그 돈에서 주고 5천만 원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또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졸업할 때 돼가지고 너네가 집을 구하고 싶대. 결혼 안 했는데 26살쯤 돼서. 그럼 26살 됐을 때 갑자기 부모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그거 30살에 주려고 했던 그 돈 내가 유학 갔을 때 뭐 3천만 원 쓰긴 했지만 그거 빼고 나한테 일시불로 주십시오. 26살 시점에서.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너네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거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렵지 않아. 내가 얘기했던 개념대로만 하면 타임 그래프 그려놓고 쭉 미래 시점으로 몰아주기만 하면 돼. 모든 돈의 가치를. 그래서 그 시점에서 3천만 원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또 미래 시점으로 밀어줘서 26살 때 목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또 앞으로 줄 거를 또 현재 시점으로 몰아왔고 현재 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가 장난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어. 진짜요. 이 타임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면은 공식 하나도 모르더라도 지금처럼만 하면 풀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조금 이 개념이 뭔가 난 좀 재미를 느낀다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경영학과 가도 괜찮은 거야.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게 매번 이런 거야. 그냥 진짜 이런 상품 개발할 때도 그렇고 뭔가 금융 상품 개발할 때도 그렇고 회계 쪽도 그렇고 필수 요소들이 이제 재무 관리라는 그 단원이 그 과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뭔가 재밌게 느낀다? 그러면 경영학과도 괜찮은 거야. 어쨌든 자, 이 상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공식 외우는 거랑 지금 요거까지 했습니다. 자, 공식 한 번만 확인하고 일단 1교시는 마무리할게. 공식 한 번만 확인을 하자. 자, 시그마 공식, K 공식 불러봐. K 공식 뭐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에 K 제곱 공식 뭐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K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한 다음에 전체 제곱해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 부분분수 AB 분의 1 찢어줘봐. 어떻게 돼? B-A분의 1 괄호열고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원리학기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통해서 진도 계속 나갈게. 주제